미 증시 S&P 500이 PER 18.5배까지 올랐습니다. 밸류에이션이 평균을 넘어가는 구간에 드디어 돌입을 했는데요. 증시가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갈지, 언제 주식을 파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증시는 4월에서 5월 초 정도까지는 상승장, 그리고 조정 이후에 6월경에 다시 반등장이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증시의 상승 속도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그 높이가 어디까지 가는지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당연히 바뀔 수 있겠죠. 이 시나리오에 대한 팔로우업은 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효과TV를 통해서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정확한 근거와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뱅크런 사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지금 다시 떨어져 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위기로 볼만한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보고요. 먼저 금리 인상이 멈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 불필요하다, 은행 위기가 긴축 효과를 낳는다. 이번 은행 사태로 인해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 기준을 높이고 있죠. 대출로 인해서 시중에 풀리는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이건 간접적인 긴축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월가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 시점을 실제 내년 1분기 혹은 올해 4분기, 심지어는 올해 3분기까지도 보고 있어요.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 않았다. 5월 4일 FOMC가 있죠? 새벽 3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금리 동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면 0.25를 올리고 이걸로 긴축이 마무리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찌 됐던 간에 단기간 내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과거 경험상 봤을 때는 금리 동결,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된 이후에는 증시가 올랐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았습니다. 비교적 최근 2018년도, 19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환율이 다시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환율이 다시 치솟아서 증시가 폭락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를 하는 의견들이 시장에 있는데, 이거는 환율만 보면 안 돼요. 이 횡보 중인 환율, 달러 인덱스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그리고 환율. 달러는 하락하고 있는데 왜 환율은 횡보하고 있을까? 왜 안 떨어질까? 이거는 국내 요인이에요. 환율이란 거는 달러 요인 그리고 국내 요인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달러 요인이 환율을 밀어 올리는 경우, 혹은 국내 요인이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환율을 끌어올리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내 요인으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즉 원화 약세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지금 한미 금리차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우리나라가 동결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같은 수출 최근에 부진해요. 그리고 4월달 본격적인 배당 시즌인데 이 배당금을 외국인들이 받아서 자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원화를 팔아서 달러로 사서 달러를 송금하는 거죠. 이 과정은 원화 약세, 즉 환율 상승을 부추깁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달러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기고 있다. 자, 국내 금리 3.5% 동결을 했죠.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나라 자금은 해외로 유출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커니즘과 같이 환율은 올라가게 된다. 달러 대비 주요 통화국 가치 변화, 한국만 유독 약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환율이 달러 때문이 아니라 원화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1.6, 주요 구간 100이 말씀드렸었죠. 달러는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지금 유로화도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 중에서 유로가 올라가면은 달러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줄어듭니다. 이 달러의 효과,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거는 곧 증시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 하지만 어쨌든 환율도 피크를 치고 하락한 거는 매한가지예요. 환율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유지되고 있다. 추세적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 양호한 상황이란 거죠. 그리고 제가 3월달, 4월달 역사적 통계치에 의해서 상승장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3, 4월달 강한 상승장이 연출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S&P 500을 자세히 보면은 증시 고점, 그리고 증시 저점, 중간, 정 가운데 2분의 1 지점이죠. 저항 구간에 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수렴되고 있는 이 수렴의 상단 부분 저항, 또 제가 최근에 S&P 500 월봉, 4월 월봉을 보여드렸는데
월봉의 20개월 이동 평균선 저항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게 현재 구간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저항이다.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 저항을 증시가 뚫어낸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돌파 후 상승된 이후에 목표치를 향해 달려나가겠죠. 그럼 그 목표치는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언제 끝날까? S&P 500 기준으로 1차적인 목표치는 4,310포인트 정도예요. 그리고 주가가 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3,800포인트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S&P 500은 4,3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다. 물론 이게 여기까지 일자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여곡절 상승과 하락을 겪으면서 조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올라갈 텐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죠. 그 다음에 조정이 찾아올 건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 조정이 추세 하락으로 다시 이어질 조정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재상승, 추세 상승으로 넘어갈 구간인지 이게 결정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조정 이후에 추세 상승으로 넘어갈지 추세 하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공통 상승 구간이다. 물론 이거는 제가 짜놓은 시나리오입니다. 당연히 시기와 목표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내 원칙, 투자 방식을 세울 수가 있고 틀렸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맞았을 때는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확률 높은 투자 원칙, 이걸 반복했을 때 복리로 수익금이 쌓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속도, 그리고 기울기, 가파른지 완만한지, 그리고 이 높이가 여기까지 가는지 더 높이 가는지 여기에 따라서 기간은 바뀝니다. 이거는 계속 증시 상황을 보면서 제가 트래킹을 해드릴게요. 코스피는 움직임이 미국 증시보다 더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강한 상승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파동은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660에서 2860포인트 이 정도 구간을 목표치로 보고 있어요. 모든 증시가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빠지는 증시는 없어요. 올라가도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가고 떨어져도 상승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떨어집니다. 그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지금 2차전지 관련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들이 이 세 종목이 전체 상승의 34%를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주도주에 몰렸고 그거 외에는 마땅히 살 종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여전한 성장주 순환매 장세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부 개별 호재를 가진 종목 그리고 일부 리오프닝 종목들 이런 쪽으로 일부 주도주로 돈이 몰리는 이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주도주가 계속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도주는 시장에 따라 계속 바뀌죠. 코로나 직후에도 제약바이오 여기서 나중에 주도주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죠. 바뀌죠. 돈이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순환을 합니다. 제가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 주도주 찾기 수강생분들께서는 꼭 복습을 하시고 실전에 적용하시면서 다음 차기 주도주가 뭐가 될지 매일매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성장주를 계속 좋게 본다는 이야기 작년부터 거의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효과TV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돈의 양, 여기 따라서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 미래의 이익을 땡겨오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득세합니다. 땡겨오는 이익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분모의 금리, 할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땡겨오는 이익의 크기는 커진다. 코로나 직후 테슬라, 네이버, 카카오 이런 성장주들이 득세한 그 이유죠. 그리고 올린 거를 다 토해냈어요. 성장주들이. 그건 바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할인율이 분모가 커지면서 땡겨오는 이익의 크기가 작아진다. 해당 주식의 가치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시 금리 인하가 서서히 멈추어가는 이 시점부터 이미 테슬라, 2차전지 관련 성장주 이런 것들, 에코프로 같은 이미 수백 프로가 넘게 올랐어요. 이거는 이 사이클의 흐름만 안다면 미리 돈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성장주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주도주의 순환은 있을지언정 전반적인 성장주의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기술주, 성장주들,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자, 애플도 지금 저항권에 들어섰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구글 마찬가지로 저항권, 테슬라 주요 저항에 돌입했죠. 굉장히 큰 거의 쉼없는 반등 후에 저항권에 들어섰는데 그럼 여기서 주가가 다시 꼬꾸라지는 거냐? 그게 아니죠. 지금 이런 주식들이 지금 S&P 500이 처해 있는 그 저항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단기 저항이 가능한 구간이지만 그걸 뚫어냈을 때는 애플은 제가 이런 상승 플래그 패턴을 말씀을 드렸었죠.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뚫어냈을 때.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지금 여기 이 자리 있죠? 약 185달러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저점, 여기가 지지된다는 가정하에 증시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예요. S&P 500과 같은 저항권에 처해 있다. 돌파 후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조정이 나올지언정.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봤을 때 나라별 기업 이익, EPS 증가율을 보면은 진한 파랑이 올해, 연한 파랑이 내년이에요. 자, 한국, 대만, 올해 기업 이익이 굉장히 많이 꼬꾸라졌습니다. 반도체 약세에 영향이 있겠죠.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가 먹여 살리죠.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명 그 영향이 있었고, 하지만 내년에 EPS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 최고예요. 미국 주식보다 국내 주식, 코스피, 코스닥이 더 좋을 가능성, 추세가 더 좋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힌트 삼아서 주요 종목들을 잘 골라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장투와 단투, 일시 매수, 몰빵 매수와 분할 매수,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해야 될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을 해요. 몰빵 매수는 언제 해야 될까요? 이런 자리입니다.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 그리고 조정이 끝나는 자리. 이럴 때 몰빵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코로나 직후 이런 자리, 몰빵 매수는 이럴 때 하는 거고, 이런 자리 있죠? 증시가 한창 올라가는 이런 자리들, 여기는 분할 매도를 하는 자리예요. 몰빵 매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가 고점인 줄 알고 어떻게 하냐? 밸류에이션 기준이죠. 제가 밸류에이션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S&P 500 평균 아래 구간이다. 물려도 살아남는 자리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자리죠. 변기에 휴대폰 빠진 이야기 여러 번 드렸죠. 휴대폰이 잠깐 빠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0.1초 만에 뇌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손이 먼저 반응해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변기통 안에 건더기만 없다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평균보다, 장기 평균보다 싼 구간, 이런 자리가 변기통 안에 휴대폰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물려도 살아남는다. 몰빵은 그런 자리에서 하는 거고, 그 추이를 끌고 나가는 거는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밸류에이션의 개념이 없고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하락할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승장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을 훌쩍 넘어선 구간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에 있어서 분할 매수, S&P 500,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장기 분할 매수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런 등락, 사이클을 배제한 분할 매수예요. 초장기로 끌고 가는 분할 매수죠. 매달 급여의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을 5년, 10년 동안 계속 모아갈 때 하는 그런 투자가 이런 방식의 분할 매수예요. 여전히 S&P 500 5년 평균 연수익률 11%, 10년 평균 12%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런 미국 증시 같은 거는 장기간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분할 매수는 계속하는 게 아니다. 내가 1년 투자하는데 이런 분할 매수를 계속 했다면 쌀 때부터 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싼 구간에서 기술적인 맥점에서 일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제 수강생분들이나 상승효과TV를 오랫동안 구독해 오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수능 공부나 직장에서 하는 업무 공부, 승진 공부, 토익 공부 이런 거보다 100배는 쉽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혹은 상승 횡보하고 있다.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하지만 국내 요인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리고 환율과 별도로 달러가 추세 하락 구간에 있기 때문에 증시가 추세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증시가 언제까지 오를까? 말 그대로 시나리오죠. 이거는 상승의 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강한 상승은 3, 4월 달이다. 이게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진행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 이후에 5월 초 이후에 조정이 올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 이후에 6월 반등장. 그 다음에 나오는 조정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도하는 게 좋다.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본격 상승이 시작될지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지 확인이 끝난 다음에 재매수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중간 뭐 이런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5월 초 정도까지 상승을 하겠지만 여기서 나올 조정, 이때는 매도를 한번 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상승 파동을 향해서 나아갈지 아니면 다시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지 확인이 된 이후에 재매수하는 게 안전하다. 이건 계속 증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 상승이 계속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요. 조정이 조금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당연히.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코스피와 S&P 500 각 지지의 기준점을 확인하자. S&P 500 3800, 코스피 2340입니다. 거기를 깨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증시는 지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도주 위주의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주도주를 잡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들, 그리고 매수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외인 또는 기관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 지수보다 강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를 자산 증식의 기회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이 가장 강한 상승 파동이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격한 증식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죠. 단지 이 저점을 지켜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나리오가 맞는다는 전제, 내가 순환매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손실 혹은 누구는 몇 퍼센트 수익 볼 때 나는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의 하락 추이를 계속 지켜보자. 이게 핵심이다. 어떤 분은 자산을 10종목, 20종목 이렇게 분산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실전 투자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론만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럴 때는 시장에 돈이 몰리는 주도주의 순환매, 거기에 적극적으로 내가 올라타야 돼요. 주도주 꼭지에 물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도주의 순환매를 몇 번만 잘 타면은 자산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자산 분산보다는 핵심 주도주 집중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한 장세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는 게 저한테도 좋아요. 자,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 사실 이게 맞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까요? 아니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엇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배우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거 혹은 뭐 목표 주가 이런 거 이야기했을 때 이걸 똑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댓글에 뭐 틀렸다 이런 댓글이 많아지면서 저한테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뉴스 혹은 기사, 현재 상황 이런 것만 전달해 드리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그대로 맹신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게 틀려도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손실로 막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맹목적으로 따라 하시는 분은 100% 손실이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 근거, 원리,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참고의 목적으로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유튜버 이야기 듣고 똑같이 따라했다가는 100%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99% 손실 보고 망합니다. 자기만의 노하우와 원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시고 손품 팔면서 좋은 종목, 주도주 찾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올해 한 해 농사가 달렸어요. 큰 성과 내시는 2023년 쌍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